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존재하죠. 그죠? 자, 이 인사조직관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원하는 학점이 있을 거예요. 자, 예컨대 이렇게 A 학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A 학점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연초가 되게 되면 뭐 흡연자들은 금연을 하겠다. 그 다음에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목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회사 조직 내에도 보면은 여러 유형의 목표가 있죠. 개인 목표가 있고, 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목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자,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죠.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는 목표라고 좀 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목표 이론, 설정 이론에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역시 개인이나 팀, 조직 등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 바람직한 결과를 미리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년 대비 팀 성과 목표를 20% 상향 조정하겠다. 제조 과정의 불량률을 제로화하겠다. 생산성을 30% 신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바라는 그런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일련의 계획 과정이 바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 제고 측면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어떤 동기부여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사평가 제도. 자, 인사평가 제도 방식으로 주로 이제 MBO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 MBO 방식이라는 것은 연초에, 그죠? 연초에 팀장과 팀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목표 설정 미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역량 측면에서의 목표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량적 목표, 그 다음에 정성적 목표,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되고,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 측면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또 설정을 하겠죠. 그래요. 이것을 예컨대 뭐 1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팀원, 피평가자는 이런 것을 달성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성 수준을 측정을 하고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 방식은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뭐 이런 방식일 수 있을 것인데, 자, 이렇게, 이런 방식이 바로, 이렇게, MBO 방식을 활용한 이런 채택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인사평가 방식인 것인데, 자,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직원들, 조직 구성원의 어떤 성과를 제고시키는 동기부여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목표 설정 이론은 이렇게 로크와 라담이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발표가 된 것이고, 로크와 라담의 이렇게 목표 설정 이론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에 대한 만족을 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순환적 사이클을 모형으로, 특정 모형, 이러한 모형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자, 이 모형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목표에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에 불만족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불만족 상태라는 것은 로 인해서 다음에 이를 불만족 상태를 만회하기 위해서 개인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게 이 로크와 라담의 목표 설정 모형의 기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로크와 라담의 목표 설정 모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목표 설정인데요. 자,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표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난이도 수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자, 목표라는 것이 너무 달성하기 쉬운 경우, 그죠?
쉬운 경우에는 뭔가 목표에 대한 어떤 흥미가 유발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 이럴 경우에도 뭔가 이 사람이 이 노력을 기울일 만한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노력에 대한 어떤 동기 유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난이도 수준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라는 것 난이도를 다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목표가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라는 것은 뭐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로 개인의 도전의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의 명료성인데요. 자, 명료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계량화해 주는 거예요. 수치화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료하게 잡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목표의 모호성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자, 목표가 모호할 경우에 굉장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추상적일 경우에 개인은 노력을 어디에 내가 기울여야 될지, 그죠? 어디에 기울여야 될지. 이게 노력의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될지, 노력의 강도 수준이죠. 이런 것들을 정하기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이 모호하게 이렇게 설정이 됐을 경우에 낮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 반면에 목표를 이렇게 명료하게 잡았을 때 구체화하고 목표를 이렇게 계량화해서 구성원들에게 제시했을 때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자기 효능감인데요. 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뭐죠? 개인 그 특성 시간에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을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좀 도전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또 스스로 또 목표를 또 달성을 해나감으로써 성과를 이뤄내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측면도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